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문법 20일 완성의 홍성민입니다. 오늘은 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식어의 대표 주자 부사편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부사라는 것은 수식 기능. 지난번 형용사는 보호의 기능도 있어서 단지 수식만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부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온리 수식 기능밖에는 없는 애입니다. 따라서 문장 속에서 부사는 언제든지 생략해도 괜찮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럼 부사 우리가 어떤 애들이 있는지 또 누구를 꾸미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사가 수식하고 즉 부사가 꾸며줄 수 있는 애들은 누구일까요? 자, 형용사가 명사를 꾸몄잖아요. 결국은 명사를 빼고 나머지 모두 다 부사가 수식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해 보면 같은 동사도 꾸며주죠. 형용사도 꾸며주죠. 부사 또 문장 전체까지를 수식하는 애가 바로 부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문을 통해서 이런 부사들 정말 그렇게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The sandwiches were really delicious. 샌드위치가 정말 맛있었다는 표현으로 delicious라는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부사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she likes this novel very much. 그녀는 이 소설을 매우 많이 좋아한다 할 때 much라는 부사를 very가 수식하고 있고요. 또 he carefully dug under the tree.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나무 아래를 팠다는 동사 dug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Usually he works Monday to Friday. 대개는 그 남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다라고 얘기해서 usually가 문장 전체까지도 수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수식 기능의 부사 생긴 모습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지 좀 전에 예문에서도 느껴지셨죠? 그래서 대부분 ly가 붙으면 부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도 몇 가지 있는데요. ly가 붙지 않는 경우는 바로 같은 ly여도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지만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lovely라든지 friendly라든지 costly, 또 likely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형용사지 부사가 아닙니다. 또 거기다가 생긴 자체가 ly가 아니지만은 부사인 경우도 있는데요. to라든지 much, very라든지 quite 같은 애들은 생긴 자체는 ly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부사 취급을 꼭 해야 되는 애들이고요. 마지막으로 comply, reply, apply 같은 ly 붙은 애들은 동사로서 부사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같이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긴 모습을 봤는데요. 세 번째로 부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부사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부사는 주로 시간이라든지 장소, 방법, 또 정도나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today, now, then, soon 같은 애들 전부 다 오늘, 또 지금, 그때 이런 표현들은 시간을 나타내는 애들인데요. 전부 부사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거 here, there 같은 표현들은 전부 여기저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역시 부사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방법이죠. 빠르게, 느리게 fast, slowly, 잘했다, well, 아주 열심히, hard라는 애들도 역시 방법이기 때문에 부사 처리를 하셔야 되고 정도, 매우 어떠하다, 또 충분히 어떠하다라는 very라든지 또 enough이라든지 almost 같은 경우도 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횟수를 나타내는 빈도 역시, 그죠? 그래서 usually, sometimes, often 같은 빈도를 나타내는 애들도 부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사는 누구 있다? 시간, 장소, 방법, 정도나 빈도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네요. 자, 그럼 네 번째로 부사의 위치로 넘어갑니다. 부사는요, 아까 참 많은 애들을 꾸몄는데 과연 그 많은 애들을 어떤 위치에서 꾸미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잖아요. 자, 동사를 수식할 때, 즉 동사라는 애는 뒤에 주로 목적어를 달고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부사의 위치는 어디에 들어가게 될까요? 주로 부사는요, 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앞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뒤에 놓이게 됩니다. 단 어디에는 못 온다? 동사, 목적어 사이에는 절대 올 수가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유의하셔야겠죠? 예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Mr. Choi promptly informed his supervisor of the accident. 자, 이 문장은 이제 맞았다라는 것인데요. promptly라는 것은 즉각,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부사의 위치는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가 아니라 앞에 놓인 거니까
맞는다는 얘기고요. 안 되는 예문이 뭐냐? It is necessary to filter individually each customer complaint. 자, 필요한데요. 뭐가 필요하냐면 filter, 걸러내는 걸 중요하다. 걸러내는 것이 바로 개별적으로 각각의 손님들을 개별적으로 손님들의 불만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때의 individually가 to filter하고 customer라는 목적어 사이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때 individually는 맨 마지막으로 빠져서 it is necessary to filter each customer complaint individually 이렇게만 된다. 결론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요.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는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부사는 안 되겠다. 자, 그리고요. 자, 동사의 형태에서도요. 진행이라든지 그죠? BING, 완료, have PP라든지 수동태, BPP의 경우 요런 애들을 꾸미는 경우에는 주로 대개는 어디에 놓이냐면 그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즉 B와 PP의 사이 또 have PP와 사이, BING 사이에 누가 놓인다? 부사가 놓인다라는 결론이 나는데요. 혹은 BPP가 있으면 그 뒤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주로 사이나 뒤에 놓인다라고 보시고 예문을 같이 봅니다. They are still arranging the office to accommodate the new workers. 자, 이때 BING, 즉 are 하고요. arranging이라는 ING 사이에는 still이라는 부사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배열하고 배치하는 중이다라는 얘기고요. 어디를 배치하냐면 the office를, 사무실을 배치하는데 어떻게? 수용하기 위해서 누구를? the new worker, 새로운 일꾼을 수용하기 위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했을 때 still의 위치를 봐주시고요. 또 혹은요, 뒤로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The new assistant is adjusting nicely to the corporate life. 그 새로운 조수는요, 지금 적응하는 중이죠. 아주 nicely하게, 아주 잘 적응을 하는 중입니다. 뭐에 적응하냐면 회사 생활에 잘 적응을 하고 있다.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부사가 동사 이외에 다른 애들을 수식한다. 많은 애들을 수식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대부분 수식받는 애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지. He gave an exceptionally profound speech at the gathering. 자, 이때 보시면은 exceptionally라는 부사는 profound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는요, 대부분 형용사의 앞에 놓이고, 즉 수식하는 말에 앞에 놓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치들 잘 정리해 보시고요. 앞서 언급했던 위치들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같이 모아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빈도부사라는 애의 위치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외웠잖아요.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죠? 정말 그런지 우리 또 예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I'm not always at home on Sunday. 나는 일요일에 집에 항상 있는 건 아니다. 이때 always의 위치는 비동사의 뒤에 놓여서 I'm not always 이렇게 들어갔어요. 두 번째, we often play tennis. 이때는 그렇죠. 일반 동사의 앞에 놓여서 종종 테니스를 친다.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조동사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조동사 PP 사이에 놓여서 I have never seen her before. 그녀를 전에 본 적은 없네요. 라는 문장에서는 have와 PP 사이에 never 부사가 놓인 모습. 이렇게 빈도부사의 위치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토익에 빈출되는 자주 나오는 부사들인데요. 이런 부사들은 의미 정도를 알아두셔서 선택지에 모두 다 나왔을 때 제일 적당한 단어, 제일 적당한 부사가 누구일지를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5개 정도를 언급해 드리니까 요것만이라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substantial이라는 부사가 있는데요. 상당히 라는 부사입니다. 두 번째는 evidently라는 부사인데요. 명백하게라는 부사고요. 세 번째 adequately라는 적당하게라는 부사도 보이고 largely 주로 대개 그리고 extremely 심하게 요 정도의 부사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사에 대한 이야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끝나고 부사와 형용사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부사는요 주로 bu사는 주로 ly가 붙고
형용사는 다양한 어미들이 있는데요. 부사와 형용사가 생긴 자체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의하셔야겠죠. 자, 그러한 종류 4가지를 살펴보는데 high하고 late하고 near하고 hard가 있습니다. high나 late, near, hard는요. 형용사, 부사가 동일한 형태입니다. 즉, 이 단어는 형용사의 역할도 하고 부사의 역할 모두 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단어 뒤에다가 ly를 붙인 형태도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때 ly를 붙이면 역시 부사가 되면서 의미가 살짝 바뀌게 됩니다. 자, 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high는 형용사로 높은이고 부사로는 높게가 되는데 highly 부사가 되는데 역시 뜻은 매우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late도 늦은이나 늦게의 형용사 부사가 동일한데 lately가 되면 최근에 라는 역시 부사가 됩니다. 또 near도요. 가까운, 가까이에 라는 부사 형용사 동일형이지만 nearly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라는 뜻으로 되고요. 먼저 hard가 남았는데요. 이 hard 역시 형용사 부사 동일형 hardly가 되면 거의 무엇을 않는다 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ly가 붙고 붙지 않은 형태들 의미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예문을 간단하게 보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her work has piled up high on her desk. 자, 그녀의 일거리들이 쌓여 있습니다. 높이 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high가 부사로서 piled up을 수식하고 있고요. 두 번째, he is highly recommended worker. 그 남자는 상당히 칭찬받는, 아주 상당히 추천받는 일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highly는 높이라기보다는 아주 상당히, 꽤, 매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The plastic is very hard. 예, 플라스틱은 매우 단단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hard가 쓰였는데 두 번째로 the man worked very hard. 이때는 부사로서 hard가 쓰였고 위에는 아까는 형용사로 쓰인 모습이죠. 같은 hard라도 이렇게 쓰임이 다른데요. 마지막으로 I can hardly breathe 하면 나는 거의 숨을 쉴 수 없다. hardly의 의미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 참고로요, hardly라든지 scarcely, seldom 또 이런 애들은 이 자체가 거의 무엇 않는다는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정어, not 같은 애들하고는 함께 쓸 수가 없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사편의 최종 정리로서 부사가 얘가 부사인지 헷갈리는 애들, 다양한 애들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건 good과 well입니다. good은 당연히 형용사고요. well은 부사가 되죠. 자, good 보시면 that is a good joke. 그냥 아주 재미있는 그 농담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good이라는 것이 joke이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We work well together. 우리는 참 잘 지낸다. 함께 잘 일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well이라는 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real하고 really는요. real은 형용사고 really는 부사라는 거 한눈에 느껴지시죠? 정말의 진짜의 그리고 really가 되면 정말 이런 부사가 되고요. 자, 이제 enough라는 애를 좀 정리해 볼게요. enough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이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enough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위치가 조금은 바뀌게 돼서 enough가 부사로 쓰일 때, 즉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쓰일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후치 수식입니다. 그래서 비싸, 충분히 비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expensive enough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부사의 enough가 앞에 있는 expensive라는 형용사를 꾸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enough이 부사의 역할을 할 때는 항상 뒤에서 꾸며준다. 후치수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enough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즉 명사하고의 결합이 있을 때에는 둘 다 가능해요. 전치, 후치 다 수식이 되는데 예를 들면 충분한 시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enough time 해도 되고요. time enough 해도 돼요. enough money 해도 되고 money enough 해도 됩니다. 다만 누구만 그렇죠. 우리가 형용사하고 결합할 때만 유의하시면 형용사는 항상 뒤에서 얘가 꾸며준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so하고 such의 구분인데요. so는 품사가 무엇일까요? so는 부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노래 가사 중에 You are so beautiful 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당신은 정말 beautiful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 beautiful을 꾸며주는 so는 그렇죠. 부사겠네요. 자, 그리고요. such는 그러면 그렇죠. such는 형용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so 뒤에는요. 형용사가 나오고 such 뒤에는
명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such는 말이죠. such는 한정사를 선행 한정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공부를 관사를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명사는 관사하고 결합을 해서, 그죠? 우리가 a beautiful girl 했을 때 a beautiful girl의 순서대로 놓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such가 이러한 소녀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such는요, a such girl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such a girl 해서 한정사의 앞에 놓여요. 이것을 선행 한정사라는 문법 용어로 얘기하는데 such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땐 관사가 앞으로 나가게 돼서 such a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 This is a such question이 아니라 such a difficult question 이렇게 들어가서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예전에는요. such a 혁명 이렇게 외웠었고 so 형,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시험장 가도 금방 이제 눈에 들어오실 것이고, so로 들어가는 예문이죠. This question is so difficult. 그죠? 이때는 so가 difficult 꾸며주고 있는 형태 이해가 되시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정말 또 헷갈리는 한 가지가 남았는데 바로 still하고 already하고 yet입니다. 자,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already와 still 잘 아실 겁니다. already는 이미 이런 뜻이고 벌써 주로 이렇게 쓰여서요. 문장에 She has already typed the report you left on her desk. 자, 그녀는 이미 그 리포트를 쳤습니다. 타입을 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미의 벌써의 의미로 쓰였다면 still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전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그래서 문장 보시면 The house is still up for sale. 그 집은 여전히 그렇죠. 내놓은 상태다. For sale은 판매 중이니까요. 아직 내놓은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I can't still buy the house. 난 여전히 집을 살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해서 여전히 아직도의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yet이라는 애는요. 아까 언급했던 already 하고요. 뒤에 나오는 still 하고 같은 둘 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즉 이미 벌써의 뜻도 있고 여전히 아직도의 뜻까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쓰이는 문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시 부정문에 쓰이게 되면은 아직이란 뜻이고요. 의문문에 쓰이게 되면은 이미나 벌써의 뜻이 됩니다. 문장을 통해서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거다 보여지는데요. Have the report been filed yet?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그 리포트가 쌓아졌니? 이미 이렇게 되죠? 이미 쌓아졌니? 벌써 쌓아졌니? 이렇게 얘기할 때 의문문에서는 예시 이미 벌써의 의미가 되는 반면에 Hasn't she come home yet? 그녀가 집에 아직 안 왔니? 라고 얘기할 때는 yes은 아직의 의미가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각각의 쓰이는 그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자, 헷갈리는 부사편까지 정리가 끝나서요. 문법 강의는 부사편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Number 1. Make sure to fill out this form blank before submitting it to our company. A번은 완성하다는 동사죠. complete. B번은 과거형이고 C번은 ly, D번은 tion 어미가 붙어서 명사가 들어갔습니다. 자,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make sure to do 하면은 to do 하는 것을 확실히 하라라는 구문으로 입에 붙이고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무엇을 확실히 하냐면 fill out this form. 이 양식을 작성하는 것을 확실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뒤에는 문장이 또 before라는 애가 또 시작이 돼서 문장이 또 뒤에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때 보시면은요. 얘는 사실은 앞에가 완벽한 문장이니까 수식하는 기능인 부사밖에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부사의 기능은 당연히 C번에 completely, 완벽하게 작성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나머지는 그렇죠. A번은 동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앞에 이미 make sure 이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또 B번처럼 ed 역시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자, 그리고 C번은 답이고 D번도
명사인데요. form이라는 명사의 나열이니까 복합명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니까 C번 잘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Ticket holders must get on before 6:30 p.m. because the train will leave prompt at 8 o'clock. 자, 이 문장 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밑줄은 must죠. 문장의 조동사로서 뒤에 동사의 원형인 get이 들어갔습니다. 뒤에 나오는 get on은 어디에 타다, 탑승하다라는 동사구로서 이 문장에서는 아주 동사 자리에 잘 놓여졌습니다. 세 번째 밑줄이죠. because라는 애는 접속사로서 뒤에 주어 동사를 동반해야 되는데요. 뒤에 보니까 the train이라는 주어와 will leave라는 동사가 보이니까 역시 because도 특별히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 prompt라는 애가 보이는데 형용사, 정확한이라는 형용사가 되는데요. 이때 형용사가 되려면 문장에 그렇죠.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leave라는 동사가 나온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뭐겠습니까? 부사, 정확하게 8시에 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사로 promptly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The workshop was blank designed to help improve employee efficiency. 자, 문장에 무엇이 들어가면 적당할지를 찾는 문제인데요. 블랭크 안에는 한순간에 눈치를 채신 분들, 아까 제가 언급을 약간 했었는데 B, PP 사이에 놓일 수 있는 품사는 부사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이 어떻게 된 거냐면 확실하게 디자인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려면 A번으로 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문장 속에서 clear라든지 cleared, 이번에 clearing 같은 표현은 역시 B와 PP 사이에는 올 수가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워크샵은 말이죠. 디자인 되어졌습니다. 뭘 위해서? 그러니까 향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누구의 향상이냐면 직원 효율성, employee efficiency, 직원 효율성의 향상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The company's guest apartment or convenience located. 자, 일대 먼저 guest라는 애가 첫 번째 밑줄인데 guest는 그렇죠. 손님이라는 명사고 그 앞에는 소유격 apostrophe s가 보이고요. 사실은 이건 복합명사로 guest apartment 해서 손님의 아파트다. 이렇게 우리가 복합명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동사는 are가 나왔는데 역시 apartments가 복수니까 복수 동사인 are가 잘 들어갔고요. convenience의 품사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convenience는 명사입니다. 편리라는 명사고 뒤에는 located라는 PP의 형태, 즉 BPP, 위치되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또 중복이 되네요. 그죠? 아까 위에 문제하고 BPP 사이에는 부사만 들어간다 라고 해서 이때는 convenience에서 CE를 띄고 T로 바꿔주시고 LY를 넣어서 편리하게 위치되어진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형태를 convenience와 convenient와 품사 구별하실 때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에 다다랐습니다. Please follow the installation instruction careful. 한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렇죠. please라는 게 보이면 명령문이구나라는 걸 느끼시고요. 주어는 생략됩니다. follow 동사 원형으로 항상 시작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따르세요. 뭘 따르냐면 목적어 자리에 the installation instruction에서 복합명사, 즉 설치 안내서를 따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문장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목적어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뒤에는 부사의 성분인 아주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라는 carefully가 들어가야지 주의 깊은이라고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장은 D번이 틀렸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부사편 다양한 수식 기능 또 헷갈리는 부사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내용들 다시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연습 문제 또 풀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